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어제는 겨울이었다가 오늘은 봄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주말의 시작은 승무패 71회차 분석 영상과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의 운명의 장난 같은 경기를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4경기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는 동안 저는 브라이튼 알비온과 번리의 이번 대상 경기의 분석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 펼쳐지는 헤타페와 발렌시아 경기의 간단 분석을 포함해서 라리가 16라운드의 모든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이 방송이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승무패 71회차 라리가 최종편에 이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상위권 같이 하는 상위팀 리그 8위 브라이튼 알비온과 하위권 같이 하는 하위팀 리그 19위 번리의 매치업입니다. 주중 15라운드의 결과는 극명하게 대립을 한 양팀이지만 브라이튼은 계속되는 유로파 일정 속에서 조금은 지친 듯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고요. 솔리마치가 부재 중인 가운데에서도 공격 작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순도 높은 결정력으로 상위권을 간당간당하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비 관련 모든 지수에서는 처참한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는 브라이튼입니다. 거의 강등권 수준으로 보시면 되죠. 수비능만 놓고 본다면 강등권에 머물러 있어도 모든 축구팬들이 수긍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 알비온입니다. 15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브라이튼이 실점하지 않은 경기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시전 전 경기, 올 시즌의 모든 경기 실점이라는 자랑스러운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브라이튼이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수비수 빈센트 컴퍼니 감독의 번리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새벽 울버햄튼 원정에서 비록 아쉬운 패배로 물러났던 번리이지만 경기 내용만으로 평가한다면 번리의 판정성을 주어도 무방한 15라운드였습니다. 스트라이커 라일 포스트가 아웃된 10월 말 이후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전술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위기를 기회의 장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컴퍼니 감독의 젊은 지도력에 진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부상 회복 후에 국대까지 잘 다녀오고 나서 컨디션의 브레이킹이 걸릴 듯한 수미의 쿨렌과 세필드전에서 시즌 첫 골을 메이드하면서 경기력의 사이클이 반등되는 듯 했던 공미의 크레오소가 출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번리의 이선에 아주 미세한 리스크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분석의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자, 브라이튼 알비온은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셀 수도 없었던 부상 자원들의 복귀가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뭐가 달라진 건지는 체감해 볼 수 없는 그저 그런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솔리마치와 안수파티가 없어도 브라이튼의 포워드진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에스투피난이 빠지고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으로 변모한 위기의 왼쪽 삼선은 또다시 지긋지긋한 부상자로 돌아온 오른쪽 삼선의 램티까지 거들어주면서 브라이튼의 수비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에는 아직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직전 3번의 승리를 챙겼을 때도 그랬지만 삼선은 골을 항상 먼저 주고 1선에서 역전해서 이겨주는 브라이튼의 패턴이 강등권 해방에 철치부심하고 있는 번리에게조차 선취골을 내주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수비의 달인 컴퍼니 감독의 전술이 어떤 방식으로 요동치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변함없는 골메이딩 루트를 과시할 것 같은 홈 브라이튼의 승리 구간과 어쩌다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상대 컴퍼니 감독을 감안하면 회복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구간까지 더블 구간으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경기. 자, 꼴찌는 영원하다. 22위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11위 브랜드포드의 매치업입니다. 세필드를 말씀드리는 저도 괜히 암울해집니다. 맥버니가 못 나오니까 이제 세필드 포워드진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는 카메론 아셔 한 명뿐입니다. 아셔는 15라운드까지 단 2골이고요. 13경기 출전해서 정확히 15번 슈팅을 했습니다.
기록한 유효 슈팅만 해도 13경기 동안 무려 4번이나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즌 초중반의 부상 자원들이 이탈과 복귀를 반복하는 시점에서 벤치의 기본 전술이 꼬여버린 탓도 있지만 맥버니까지 빠진 16라운드에서 셰필드가 그라운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빨리 경기가 끝나주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중원의 노르드와 하머라도 있으니까 경기하는 모양새는 아마 날 것 같은 셰필드입니다. 브랜드포드는 덴마크 국대에 옌센이 출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만 촉각을 세울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아일랜드 국대 콜린스가 아웃된 중앙 3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포드지만 중원의 옌센만큼의 우월한 존재감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체적으로 무난한 라인업이 예상되고요. 카메론 국대 은배우모가 딱 휘젓고 다니기 좋은 삼선들을 만난 것 같은 브랜드포드의 시즌 16라운드입니다. 자, 3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셰필드의 단통 패배 구간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리그 13위 울버햄튼과 16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매치업입니다. 노팅엄은 그 오른쪽 마지노선에 볼리가 빠지니까 귀신같이 대량 실점으로 나락에 빠졌다가 재정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울버햄튼으로 떠납니다. 볼리는 가벼운 염자 부상이라서 복귀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은 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집니다. 울버햄튼에서 7시즌을 보냈던 볼리라서 아무래도 그 황희찬의 골메이드로 가는 동선이나 꺾어주는 패턴을 그나마 속속들이 깨고 있는 볼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그 볼리의 출전 유무에 촉각을 기울여보고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울버햄튼도 토트넘전에서 손흥민 포위 작전에 동참해서 팀 승리에 공헌을 했던 왼쪽 중원의 알드리 국대죠. 나우리의 출전 유무 체크가 울버햄튼의 볼리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양팀은 핵심이었던 그 네토 그리고 아워니 이 그 부상이라는 동병상련의 악재 속에서 울버햄튼은 범접할 수 없는 포스의 꼴찌 셰필드에게 시즌 유일하게 승리의 제물이 돼주기도 했고요. 브랜드포드는 아워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3연패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양팀의 최종 순발 라인업에 나우리와 볼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스쿼드의 퀄리티는 울버햄튼이 앞서 보이기는 하지만 황망한 경기력을 펼치다가도 에스턴 빌라를 잡아내기도 하고 원정에서 또 첼시를 클린시트로 솎아내는 도깨비 같은 행보를 보여왔던 노팅엄의 퀄리티 또한 울버햄튼에 못지않은 빠르고 역동성 있는 라인업을 가동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최종 라인업에 따른 변수가 아주 많이 존재해 보이는 4번 경기는 일단 큰 지우개로 지우고 최종 마감일에 단통 마킹으로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6번 경기로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명장 더비입니다. 리그 3위 에스턴 빌라와 선두 아스날의 박터지는 매치업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에겐 2019년 11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벵거의 그 장기 집권으로 파생되던 아스날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구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명과 부활에 앞장섰던 우나이 에메리가 아스날에서 쫓겨났던 그 2019년 11월이 에메리에겐 아마 악몽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아스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가 바로 아르테타 감독이니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비아레알을 일취월장시켜놓고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에메리는 아르테타 감독과의 이 숙명 같은 일전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시즌 중에 부임을 했던 에메리가 부임 3개월 만에 만났던 후반 라운드 맞대결에서는 2대2로 팽팽히 맞섰던 93분에 에스턴 빌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키퍼의 자책골 그리고 98분에 터졌던 마르티넬리의 세기 극장골로 아르테타에게 통안의 패배를 당했던 에메리입니다. 자신의 실수라고 이날따라 유독 부진했던 삼선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던 에메리 감독은 오는 주말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명장 더비에서 과연 승리를 챙기고 선두 아스날을 승점 1점 차까지 추격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메디컬 리스트에는 양팀 모두 이름은 올라와 있지만 이날 경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팩트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8일을 기억하고 있을 양팀의 그때 그 똑같은 스쿼드들의 철치부심이 어떤 결과를 양산해낼지 기대되고요. 스쿼드의 변동은 아스날은 거의 없고요. 에스턴 빌라는 몇 명은 떠났죠.
물론 또 들어온 선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난 후반 라운드 2월 18일에 그날 선제골을 기록했던 와킨스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에스턴 빌라의 숙제로 보이고, 자살골을 넣고 망연자실했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키퍼가 쓸데없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에스턴 빌라의 조그만 리스크로 사료됩니다.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그날의 아스날의 승리의 주역들인 사카와 진첸코, 마르티넬리, 그리고 맨 오브 더 매치이기도 했던 웨데가르드가 그날과 변함없는 포지션에서 경기력마저 절정가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 아스날이 승기를 쥘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 경기로 전망이 됩니다. 주중 15라운드의 일정 속에서도 아스날이 하루 더 푹 쉬고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두 팀의 상대적인 위닝 멘탈리티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아스날의 전술 소화 능력 또한 이 부분에서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6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에스턴 빌라의 단통 패배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15라운드가 끝난 에버튼, 웨스트햄, 토트넘, 뉴캐슬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어리그 대상 남은 3경기는 아직은 신뢰성이 있는 메디컬 리스트가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좀 더 지켜본 후에 방송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승무패 71회차 운명의 장난 같은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이야기로 함께 해봤고요. 잠시 후 라리가 16라운드 모든 경기의 예상 스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Cold me.